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낮에도 좀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이 한결 견디기가 편안해졌는데요. 이 가을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콘돔이고 또 옆에 있는 거는 이 성인용품점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성인용품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콘돔이나 성인용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혼자 제가 시골 마을에 귀농해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해서 이 콘돔을 꺼냈습니다. 왜 이런 성인용품이 이 시골 촌집에 이 50대 독거남 혼자 사는 이런 촌집에 이런 게 필요한지, 왜 이런 촌집에 이런 게 있는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뭐 필요하거나 사용하려고 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 작년 이 태풍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맘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는데요. 흰난노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기예보를 하는 우리나라 이 기상예보 시스템, 이게 조금 저는 불만입니다. 너무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면은 무슨 나라가 이게 무슨 박살이 날 것처럼, 나라가 날아갈 것처럼 겁을 주고, 예, 미리 이런 걱정을 소환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이 언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우량이 많게 되면은 우리 집 앞에 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러면은 한 반나절 정도 입구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그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 큰 걱정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앞에 출입문이 이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처마가 길다 보니까 여기 문 있는 데는 사실은 비가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 같은 게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오면은 비가 치지는 않지만 바람이 이 문을 때려 가지고 문이 마침 날아갈 것처럼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이 태풍이 문을 때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매미보다 위력이 더 센 그런 태풍이 온다면은, 야, 자칫하면 이거 고립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도 좀 들고, 또 만약에 문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 비를 맞으면서 잠을 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고심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우리 집에서 여기 근교에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원지라는 좀 시내처럼 이렇게 도시가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 모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 좋은 모텔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텔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인지 처음인지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시골에 들어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모텔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룻밤 모텔비가 그때 한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태풍을 피한다고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을 동행해서 간 것도 아니고, 단지 태풍이 올라와서 매미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 5만원을 지불하고 모텔에서 하룻밤 잔다라는 게 스스로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돈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솔직히 시골 와가지고 이 시골 촌집에서 다 쓰러져 가는 촌집에서 뭐 7년 생활하고, 지금도 뭐 형편이 그렇게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하룻밤 정도 뭐랄까 뭐 이탈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잠재의식 속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을 대동하고 그렇게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모텔에서 묵고 나니까 이 돈이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텔 구경도 잘하고 또 모텔 체험도 잘했지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뭐 콘돔 또 이런 성인용품, 그냥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기념될 만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혹시라도 이 집에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와서 제 작업장 위에다가, 방 안에 있는 작업장 위에다가 올려두었는데요. 며칠 전에 손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콘돔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홍동심 씨는 성직자처럼 수행자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 거는 다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비웃듯이 뭐 위트를 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 콘돔 1개 가져왔고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 저는 뭐 성직자처럼 또 수행자처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만큼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50대 중반 독거남입니다. 시골 촌집에서 혼자 사는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는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들어오시든지 도시에 솔로로 이렇게 생활하시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로서 솔로로 싱글로 이렇게 계신 분들, 콘돔 많이 준비하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상식에서 벗어난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불법을 한다든가 또 육체적인 관계, 섹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너무 탐닉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아마 시골 마을에 솔로로 기능하신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은 반드시 저는 한 번 정도는 경험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함양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촌집을 하나 구해서
이 오카리나를 제가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래에 만든 오카리나가 이런 것들인데요. 예, 이런 악기들을 밤낮 없이 만들고 살았습니다. 함양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하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악기를 만들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촌집을 하나 구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제 옆 마을로 귀농한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들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통보도 없이, 아무 전화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또 부부 두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지인들 몇 명을 또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고, 이 오카리나 작업하는 게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악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모든 정신을 쏟아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되고, 또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모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손님을 대동하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까 우선 좀 짜증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당에 서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 막걸리, 이 큰 막걸리 통에 막걸리 한 3병 정도, 그리고 이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수 있는 삼겹살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수북히 이 손에 들고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이런 지하에 오늘은 만날 수 없다,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한참 후에 그날 이제 작업을 끝내고 그날 밤에 한참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섭섭한 마음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이 홍 선생이 왜 우리를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돌려보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좀 들어보니까, 제가 여자를 방에 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 방 안에 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 확신에 차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숨겨둔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이 소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없다 그러고 없는 것을 있다 그러고 그런 것을 생리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저하고 맞지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자를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예, 좀 이거는 사실에도 맞지 않고 감정적으로 좀 격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밤중에 정말 한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중에 그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지리산 쪽에 살지 않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이라도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자를 숨겨두고 그렇게 만나지 않고요. 당당하게 제가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게 또 사실이 왜곡되어서
동네방네 소문이 난다고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시청하신다면 그런 오해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제가 한 번만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동네 다닐 때마다 무슨 이 연세가 많은 할머니 같은 여성분이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가더라도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성분 우리 집에 무슨 이 오카리나라든지 이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잠시 다녀가면은 동네 할머니나 옆집 할머니가 보고 저를 만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약간 이 비웃음 섞인 그런 표정, 좀 상기된 얼굴로 여자가 생긴 것 같는데 이런 식으로 좀 시니컬하게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호기심,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여성분이 홀로 이렇게 귀농을 해서 마을에 들어오면은 왠지 모르게 이 색안경 같은 것을 끼고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편견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골 마을에 귀농해서 혼자 살다가 이 가족분들 중에서도 남자 친척이라든지 잠시 다녀가면은 금세 이게 안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냥 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술안주로 땅콩 까먹듯이 소문을 그냥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애교 정도로 봐줄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예도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지리산 주변에 여성 홀로 귀농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여성분들 집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한 번씩 방문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 친척 중에 누가 남자분이 다녀갔는데 이게 외국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 또 정말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임 때문에 그 집에 방문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기둥서방을 숨겨놓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시골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은 홀로 귀농하고 홀로 마을로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전화이 되도록 홀로 이렇게 사는가?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17, 갓 20살 정도 돼서 결혼해서 5남매 이상씩 많은 이 자녀를 둔 어르신은 9남매까지 이렇게 둔 그런 경우도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홀로 50대 이상 결혼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십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부 종사 이런 게 미덕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어르신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별을 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마을로 귀농을 해도 이 홀로 귀농을 한 그 자체가 마을에 들어오면은 일단 호기심의 대상, 이 관찰의 대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에 이 장가 못 간 노총각이나 또 이 호랩이나 이런 사람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홀로 솔로로 시골 마을로 귀농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떳떳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소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문입니다. 정말 마을에 들어와서 원칙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또 어른들 공경하고 이렇게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인데 심성이 너무 고와서 이런 소문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는 이런 분들은 좀 그 말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음을 단단히 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예, 대비를 잘 세우시고 귀농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홀로 있는 여성분들은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골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노력을 하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별을 했다, 그래서 그 결혼해가지고 또 사별을 했다, 그래서 뭐 3번째 결혼한다, 또 이혼을 뭐 2번, 3번 했다, 4번, 5번 했다, 전혀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허물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살다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1번 실패할 수도 있고 2번 실패할 수도 있고 뭐 3번, 4번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저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 좋은 뜻맞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노력은 귀농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또 귀농한 후에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콘돔 에피소드로 시작해서, 예, 제가 이 시골 마을에서 50대 독거남으로서 그동안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솔로로 귀농해서 시골 마을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